예, 반갑습니다. 김광입니다. 자, 오늘 그 만기죠. 그다음 오늘 저녁에 또 미국 그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는데 예상치가 지금 3.2 정도, 3.4 약간 높게 보게 되면 예, 그 정도 일단 기록한다 그러면 미국 시장도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에 이제 반등 영역에 좀 돌아서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이번 주 지나면 그래도 월추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해소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뉴욕 증시 뭐 이번 달은 FOMC 회의가 없죠. 다음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뉴욕 증시가 지금 8월 달에 여러 가지 손바뀜 작업이 이제 업종별, 종목별 손바뀜 작업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그 상황이 이번 달 말, 뭐 길면 한 9월 또 그 만기까지 아마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하반기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예, 그들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취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점에서 미리 움직일 만한 종목군들을 선취매 안 하면 상당히 대응하기 힘들어요. 워낙에 막 급등락이 심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선취매를 일단 하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동안 그 7월 달, 뭐 8월 달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도 그랬었고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여러분들 그 제약바이오 쌀 때 좀 저점에서 좀 매수를 해 나가셔라. 뭐 지난주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예를 들면서 하다못해 예, 그 노는 이나 잡는다고 좀 매수 좀 하시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4월 달은 반도체 그랬었고 예. 그래서 원래 저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미리 저는 좀 선취매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가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장이 이제 우상향으로 막 뻗어나갈 때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근데 지금 이제 박스 장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리스크 감안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편하게 예? 예, 조금 시간 투자한다 생각하고 대신에 이제 저점에서 미리 선취하게 되면 편하잖아요. 올라갈 때는 수익도 많이 나고. 그래서 오늘 그 제약바이오 제가 그 뭐 어제 움직이고 뭐 최근에 움직였다 해가지고 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 7월부터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에는 뭐 시청자님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저평가된 종목군들 예, 이들 종목군들 너무 많거든요 지금. 예, 그냥 매수해가지고 가져가면 무조건 수익 날 것 같아요. 그들 종목군들이. 예, 근데 지금 너무 이게 막 2차 전지 반도체 쪽으로 막 시선이 쏠다 보니까 그걸 못 보는 거야. 우리 일반 그 시청자님들께서.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좀 체크해드리고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미국의 그 신용등급 강등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11년도에 그때는 S&P에서 강등했잖아요. 이번엔 피치에서 강등했고 예, 그 당시하고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예, 시간이 안 돼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요걸 잠깐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 드렸었냐면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 무디스, 그죠? 예. 단지, 무디스 등 다른 신용평가 기관들이 미국 신용등급 하향평가에 동참을 한다면 요거는 경계 대상이다. 제가 그런 말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무디스가 다행히도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안 건드렸습니다. 근데 그저께 미국의 그 지역 은행들을 대거 한 20개 넘게 신용 등급을 강등했죠. 그러니까 소위 하면 그 뒷북 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디스가 또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어제 그저께 좀 많이 흔들렸죠. 왜 그러냐면 S&P하고 피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무디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뉴욕 증시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에서 시장에서는 적어도 무디스의 그 움직임을 더 많이 주시랍니다. 경계를 하고. 근데 제 예상대로 지금 무디스가 다행히도 이제 미국 신용 등급, 국가 신용 등급 안 건드렸습니다만은 지역 은행들 일단 강등했고, 이번 주까지 만약에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무디스만 지금 유일하게 트리플 A로 그대로 좀 유지해 나가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악재가 다 끝난 거죠. 그리고 2011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남유럽 사태가 막 터지고, 예, 그 마지막에 이제 그 피구스 국가 중에서 스페인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미국이 저점 나오고 거기 내리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은 뭐 남유럽 국가, 다른 국가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무디스에서 이번 주에 지역 은행들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한 게 이게 이제 그 당시 때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 피치 신용 등급 강등했을 때처럼 거기서 저점이 나왔을 때처럼 예, 어느 정도는 미국도 이제 그 악재가 그 선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자 지난주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애플의 주가가 막 툭툭 떨어지죠. 이 무거운 주식이. 그죠? 시가총액이 3조 달러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3조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미국은 신용 등급 강등한 것도 강등한 거지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연말까지 이제 1조 4천억 달러 국채 발행 계획을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만 1,200억 달러 지금 발행하거든요. 다행히 그저께는 워렌 버핏이 미국 국채를 매입한다 얘기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괜찮았었는데 아무튼 이제 계속 아직도 큰 금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경계 대상이다. 이번 달보다도 다음 달에 국채 발행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9월 뭐 중순 이후까지는 9월 중순까지는 만기까지는 미국도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밀리면 이제 하반 경직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빅테크가 이제 가격 부담이 제가 있다는 얘기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위, 2위잖아요. 근데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미국 내에서 증권사에서 제시했던 목표가에 근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주가 대비해서 위쪽으로 더 치고 가려면 미국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근데 아직은 뭐 그럴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중기 추세를 이탈했고. 그러면서 또 이제 S&P, 뭐 빅테크, 그러니까 나스닥, IT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PER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고평가다. 이건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S&P 500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12개월 선행퍼가 지금 19.5배인데 10년 평균이 17.6배거든요. 그다음에 IT 섹터 같은 경우는 한 27배까지 올라갔었죠. 예, 요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 요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빅테크는 가격 부담감이 생기면서 고평가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주가는 미리 올랐으니까 당연히 밀어버리는 것이고, 근데 S&P 500 기업들 중에서도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니까 예, 시장의 투자자들의 인식이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제가 이제 그 7월달, 6월달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 시장에 뭔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전 시간에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상반기까지 계속 금리 인하하고 지역은행 문제까지 불거지다 보니 다른 소위 경기 민감주, 그다음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실적이 안 좋을 것처럼 예측하고 나서 오로지 빅테크 쪽으로만 갔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 뚜껑 열어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괜찮네. 경기 민감 쪽도. 특히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암젠이 이 무거운 주식이 시가총액이 지금 뭐 170조, 80조 되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주가가 뭐 15% 급등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뭐 일랄릴리 같은 경우도 예, 그저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하루 만에 그냥 뭐 20% 급등 나오고. 그러니까 뭔가 시장의 투자자들의 인식이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생각보다 괜찮네? 그동안 상반기 때 안 좋았던 뭐 산업재, 소비재, 필수 소비재, 뭐 제약바이오가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 이런 가정,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일단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러분들 막 긴가민가 하실 텐데, 예, 그 상반기 때 그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에서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하반기지 않습니까? 3분기 중반 접어들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다른 섹터에서 이미 이제 많이 오른 섹터 말고, 예, 앞으로 많이 올라갈 섹터에서 한번 이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배팅 한번 해가지고, 그죠? 예. 그랬을 때 어떤 섹터가 좋을 것이냐. 저는 그 제약바이오 쪽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뭐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국내에도 이제 서서히 이제 시각이 좀 바뀌죠, 인식이. 그럼 이제 왜 밀었었는지 먼저 좀 확인을 하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원래 그 금리 인상의 가장 그 피해주죠,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제약바이오 VC, 벤처 캐피탈에서 이제 투자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코로나 때는 최대 2021년도 예, 투자를 많이 늘렸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점이 나왔던 것이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또 상장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재료도 많이 나왔었고 예 그랬던 것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당연히 수그러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2013년도부터 보면 요 10년 추입니다. 지금 2023년이죠. 현재 보게 되면은 올해는 2013년도 요때가 아마 미국도 그랬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였었는데 그 한미약품 같은 경우 그때부터 2013년도, 15년도까지 아주 급등이 나왔죠. 뭐 10배 가까이 나왔. 그때 수준까지 투자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올해.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2년 반 동안 제약바이오도 투자를 안 하니까 계속 되밀었던 것이고 뭐 투자 유치 현황도 보시면은 그 2018년도 이래 거의 최저치입니다. 최저치. 그죠? 근데 이게 이제 5월 달부터 뭐 글로벌 전체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서서히 늘어났죠. 벌써 5월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예. 그래서 주가는 이제 개인들이 딱 아는 순간에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뭐 50%, 100%. 미리 이제 세팅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추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제 줄 이유는 없죠. 거기다 또 특히나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면은 더위가 이제 꺾이죠. 예. 원래 그 매미가 엄청 막 울어 짖기고 막 하면, 예. 거기가 이제 그 무더위가 이제 그 절정을 이루는 그런 때거든요. 시기적으로. 이번 주가 뭐 그러더군요. 제가 산에 가보니까. 찬바람이 이제 분다. 예. 쳐서 다음 주 후반에 쳐서인가요? 모기도 이제 입이 돌아가는. 예. 그때 되면은 이제 찬바람 서서히 불고 하면은 또 계절적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찬바람 불 때 움직이죠. 그죠?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처 캐피탈 그 바이오 기업 투자 규모를 보게 되면 2021년도가 최고점을 찍고 나서 그러니까 거의 이 당시에는 2021년도 6월 달 요때는 뭐 한 4,800억 정도 예,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올 연초에 2월 달 1분기까지는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뭐 15분의 1 토막 났어요. 예, 그랬던 것이 5월 달 들어서는 서서히 이제 증가를 합니다. 5월 달 들어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2분기까지 일단 바닥을 찍고, 예, 요 투자 규모가 이제 서서히 증가했다는 얘기는 저점을 이제 하기는 했고, 이제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안 합니다만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원래 그 2달 전에 그 벤처 캐피탈에서 일단 투자를 안 하니까 국책은행인 뭐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한테 대통령께서도 예, 투자를 독려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산업은 반도체, 제약바이오, 예, 2차 전지 이렇게 되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일단 바닥을 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요번에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그랬지 않습니까? 한미사이언스 제가 예를 들었죠. 예, 한미사이언스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 시간에 영업이익이 2분기에 작년 대비해서 80%가 증가했어요. 80%가. 뭐 한미약품도 증권사 예상치보다는 예, 영업이익 증가율이 하에 좀 낮게 나왔습니다만, 작년 대비에 좋게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북경 한미 약품이 북경 한미가 지금 그 설립된 지가 한 18년 가까이 되는데 거의 한 17, 18년 만에 작년부터 턴 어라운드에 성공했죠. 예, 그래서 그 국내 제약사 중에서 해외 그 법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30% 이상 차지하는 게 한미약품 유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지난주에 차트 보여드렸습니다. 막말로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80% 감소하더라도 주가 더 이상 빠질 자리 없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히려 80% 증가했는데 주가가 안 움직였잖아요. 지난주 초반까지도. 이번 주에 막 움직이죠. 예. 뭐 중해제약, JW 중해제약도 마찬가지고 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이거 2분기 실적 보니까는 업황이 안 좋아서 다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괜찮게 다 나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는 가격적인 부담감이 많이 생겼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월 달부터 기다리시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리시면 제가 4월 달처럼 저점 구간이 오게 되면 말씀을 드린다 그랬어요. 이 자리든 공개 방송에서든. 그죠? 기다리니까 어떻습니까? 반도체? 계속 막 찌글찌글 좀 누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돈이 그러면은 지금 뭐 성장주 중에서는 뭐 코스닥을 움직일 만한 섹터가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밖에 없잖아요. 물론 엔터 쪽도 뭐 됩니다만은 엔터 쪽은 규모가 크지가 않고. 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으로 보니까 대표 기업들 실적이 괜찮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 미국도 어제 그제 그랬습니다만 우리 쪽도 미국하고 지금 따라가는 거죠. 현장에 나왔잖아요. 그죠? 대표 기업들이. 그럼 대표 기업들이 현장에 나오면 조금 이제 시차를 가지고 다음 달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코스닥의 일반 개별 바이오 종목군들이 예. 여러분들 또 지금 다른 쪽에 좀 관심 가질 때 또 움직이겠죠. 그리고 요번에 멀지도 않아요. 지난 그 7월 26일 날 그때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그 당시에 코스닥 소형업종 지수가 4.5% 급락이 나왔죠. 그죠? 작년 9월달, 10월달 전체 지수 급락 나올 때도 그렇게 안 뺏겼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체크해 드렸습니다만은 뭐 코스닥이고 거래소의 소형주 다 손절해버리고 그날 예, 포스코 그룹 쪽으로 올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화장품 관련 종목들 그냥 또 며칠 누르다가 그냥 바로 상한가 가버리죠. 왜? 그때 개인 투자분들께서 다 손절해버렸어. 신용도 많이 감소해버리고 악성 매물 소화되니까 오늘 중국에서 이제 뭐 한한령 이제 단체 관광 허용한다니까 한 방에 이제 상한가 가버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준과 중심을 가지시고 하반기에 이제 어떤 쪽을 볼 것이냐. 지금쯤은 이제 승부를 서서히 걸어야 된다. 상반기 때 수익 안 나신 분들은. 그래서 아무튼 예, 이런 구간을 일단 제약바이오가 혹독한 구간을 일단 지났다. 상반기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시장이 제바가 이제 움직였던 얘기는 물론 이제 그 뭐 일랄릴리 그다음에 암젠 실적도 좋게 나오고 또 비만 치료제 지금 신약 그 치료제 그러니까 신약 시장 중에서 가장 원래는 이건 뭐 신약이 아니죠. 신약이라기보다도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에 했을 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한 25조 원 정도. 예, 보통 이제 뭐 블랙버스트급 신약이다 그러면 연간 시장 규모가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뭐 10조 원 안팎? 막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블록버스급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은 자체가 한 25조. 어제 뭐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2030년도 가게 되면 100조 원을 넘는다 그래요. 100조 원 전 세계가. 반도체하고 거의 맞먹는다니. 그럴 만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 맨날 말로는 살 뺀대. 살 빼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살 빼야지. 말은 그냥 계속 그냥 살 뺀다고 얘기하시면서 운동도 하나도 안 합니다. 그죠? 뭔가 이제 의지하려고 그러죠. 그렇다고 또 안 먹는, 그 저녁에 뭐 야식 같은 거 안 먹을 수도 없고. 예. 이제 그 신약, 비만 치료제가 이제 여러 가지 나오면 아마 그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겠나. 특히 요즘에는 이제 AI 기술력 가지고 이제 신약을 이제 뭐 빠르게 개발하고 하니까 이쪽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랬을 때가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던 한미약품이 사실 대장이죠. 고지혈증.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 사실 미국보다도, 햄버거보다도 중국의 짜장면. 중국 사람들이 비만 환자가 훨씬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이차도 마시고, 예? 뭐 야채도 많이 먹고. 그죠? 중국 시장이 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인구가 유럽과 미국 전체 인구의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중국 인구에. 예. 거기 이제 북경 한미가 있잖아요. 북경 한미가. 그죠? 예. 그런 거고요. 이제 그렇게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도 조금 더 이제 큰 이슈는 뭐였냐면, 그저께하고 이번 주 들어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예, 그 비둘기파적으로, 예, 좀 유화적으로 지금 계속 그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제 무슨 얘기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를 뭐 시기는 지금 딱 예단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올 하반기나 뭐 내년 가게 되면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원래 그 연준 위원 중에서는 그 전에 그
저 샌프란시스코 블러드 총재가 가장 매파 성향이 강했던 사람인데 그 양반은 2달 전에 사임했죠. 예,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연준 의원 중에서는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가장 매파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매파적인 사람이 금리 인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그저께죠. 예,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내년 언젠가는 금리 인하 시작해야 된다. 저는 올 연말 가면 올 연말 가게 되면 아마 빠르면 미국이 올 연말에 금리 인하 저는 한다 생각하거든요. 예, 이 양반도 이 사람은 또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의결권을. 예, 금리 인하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저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최고 금리에 도달했다. 5.5%. 지금 5.5%가 2007년도 금융위기 전 단계보다 0.25 높습니다. 자, 오늘 그 미국의 그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3% 기록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5.5야. 5.5. 예, 이번 달에 FOMC 회의가 없고 다음 달에 그러니까 점도표 보게 되면 지금 막 10% 안팎으로 다음 달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할 확률이 낮아졌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앞서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리 인상의 가장 피해주가 뭡니까?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하면 그 꿈을 먹고 자라는 기업이죠. 그죠? 뭔가 결과물이 나왔을 때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아니면 그 결과물 나오기 전에 뭐 임상 2상에서 중간에 뭐 기술 수출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임상 3상까지 또 이어진다든지 이런 결과물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오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국내에서 지금 SK 바이오팜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5월달, 6월달에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SK 바이오팜 같은 데 임상 3상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FDA에서 허가 나고 이제 판매까지 하는데요. 이 판매하는데도 마케팅 비용이 몇 천억 들어갑니다. 임상 3상도 기본 5천에서 뭐 1조 이상 들어가는데 허가 나가지고 판매하는데 가지고 바로 그냥 기업에서 수익 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기존에 또 다른 오리지널 신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 업체들하고 또 시장 내에서 경쟁하려면 보통 한 2, 3년 정도 마케팅 비용만 몇 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독약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SK그룹이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3년 만에 세노와메이트라는 뇌전증 치료제를 재작년에 FDA 허가 나오고 나서 2년 동안 마케팅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써가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내년부터는 빛을 보니까 주가는 미리 저점에서 2달 전 대비가 지금 50% 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이제 일반인들이 모르신다는 얘기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아시면 좀 길게 농론하고 가져갈 줄 먹고 그렇게 가져간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 금리 인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결로 간다니 적어도. 그죠? 동결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약바이오 같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그냥 금리 인상 안 하는구나. 그러다 보면 아까 이제 그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를 늘리는 것이고.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어제 그 미국의 뭐 암젠도 급등 나오고 뭐 111도 이제 실적 좋게 나오면서 급등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이 더 컸었다. 예, 그렇게 보고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1월 달에 0.25 인상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동결로 왔잖아요. 지금 기준금리 3.5죠. 예.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이 2012년도보다 높습니다. 그죠? 지금 3.5, 1월 달에 3.5 동결을 하고 나서 지금 8개월째 지금 계속 동결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 한 1분기 가면은 그때 이제 인하할 겁니다. 보통 금리 인상이 피크점을 딱 찍고 나면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한 15개월 정도 지나서 뭐 인상을 하든 인하하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동결로 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동결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금리 인하하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코스닥, 이건 KRX 300 헬스케어 업종을 제가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2012년도 2000 연말인가요? 아마 그 당시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예?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를 계속했죠. 언제까지? 2018년도까지. 요때까지. 자, 한국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 이렇게 할 때
그때 제약바이오가 요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때죠. 2012년도가 여기 저점이었죠. 그죠? 저점.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한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껌떨어지고 움직입니다. 예? 여기서 동결로 가면서 예, 여기서 좀 박스권 유지하고 요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2013년도 제 기억에 1차 제약바이오 5개년 육성 계획 발표하면서 정부에서 몇 년 동안 예, 5년 동안 9조 원, 10조 원 정도 투자한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도 이제 들어가는 상태에서 거기서 치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여기 미중 무역 분쟁 때 약간 금리 인상했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기습적으로 금리를 해버렸죠. 0.5%까지. 거기서 다시 한번 그냥 올려버린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예, 작년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3%포인트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제약바이오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예, 저항 구간이었었고 그냥 내리 꽂아버리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하고 전혀 이렇게 상반되게 움직이거든요. 미국보다 좀 빠르게. 자, 금리 인상 일단 동결로 갔다는 얘기지. 이제 계속 동결입니다. 계속 동결. 예. 내년 가면 이제 인하밖에 없어요. 인하밖에. 예. 그럼 적어도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 나 주가 지금 빠질 만큼 빠졌어. 근데 2분기 실적 뜯어보니까는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어. 대표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벤처 캐피탈 업체 같은 경우도 일단 투자를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어. 미국도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예, 그런 부분에 그런 악재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더불어서 뭐가 됩니까? 2차 전지 한번 사볼까? 지난주 7월 말까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새로운 이제 재료 나온 건 없고, 공매도 세력들, 그러니까 스키즈 물량이라든지 쇼커버, 예,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막 끌어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불꽃놀이 할 때 개인들의 그 포모 자금, 추정 매매 자금, 그런 게 막 들어오면서 한번 일시적으로 끌어올려버렸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막 찌글찌글 흘러내리니 거래 없이 흘러내리니까 어떻습니까? 예, 자금이 글로 안 가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지금 고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를 사보려고 하니까 반도체 사려고 하니까는 또 김봉만 얘기한 대로 애플도 그냥 막 그죠? 제가 아카데미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달 이제 애플하고 뭐 미국 나스닥 빅테크 다 밀릴 거라고. 뚝뚝 떨어져 버리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21선 깨버렸어요. 61선까지 위협합니다. 예. 저는 안 그래도 계속 지난달부터 반도체 기다리시라고 제가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막 빠져버리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제약바이오는 지금 이런 악재가 다 부분이 반영됐고 2분기 뚜껑 열어보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예, 투자자들의 시선이 일로 가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스닥 같은 경우 거래소 마찬가지고 2차 전지 반도체 움직이면 제약주가 못 움직였습니다. 약 먹으면 뿅아리 새끼 마냥 줄줄줄 흘러내리다든지 예, 그랬었는데 8월 달 들어서는 2차 전지가 좀 움직여도 제약바이오 안 꺾이고 같이 움직이죠. 반도체가 움직여도 8월 초부터 제약바이오도 안 꺾이죠. 어제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기관하고 외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는 수급 보니까 외인들은 조금 매도하는데 거래소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지금 제약바이오를 가장 많이 매수를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서서히 예, 입질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제 뭐 다른 것은 지금 상반기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사기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야. 그런 거죠. 근데 이 미국 시장도 지금 확연하게 지금 차이가 납니다. 차트 딱 두 개 보시면. 자, 그 빅테크 대표 종목은 애플이죠, 애플. 그죠? 애플이 이제 시총 3조 달러 돌파하고 나서 다시 지금 하향 이탈했는데요. 미국도 제가 미국 그 신용융자 동향을 저는 계속 보거든요. 신용이 안 늘어요. 그다지 크게.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도 사실적으로는 지금 저축률이 계속 감소를 합니다. 미국 소비자들. 저축률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예, 모아놓은 돈을 저축을 인출해가지고 소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지역 은행 문제까지 불거지다 보니까 은행도 대출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 유동성이 지금 한계가 돼 있다는 미국도 유동 자금이 예 거기다가 이제 미국 정부에서 다음 달 이번 달 국채 발행을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식 시장에는 유동성이 예 부족하겠죠. 채권으로 또 자금을 쏠려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조정 나오는 거거든요. 빅테크도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우리처럼 2차 전지 움직이면 지난달까지 제약 빠지고 반도체 움직이면 2차 전지 빠지고 또 제약 빠지고 제약도 움직이면 2차 전지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 변화가 이제 8월 달 들어서는 확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작년에 9월 달, 10월 달에 주가 막 급락 나왔잖아요. 우리 시장도 2,100까지 밀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서 이제 이때가 9월, 10월이죠. 이거 애플 같은 경우도 여기서 급락이 나왔잖아요. 9월, 10월 달 저점 지고 이만큼 반등 나왔어요. 그때 이제 암젠 같은 경우도 급락 나왔다가 얘는 어떻습니까? 10월 달에 저점 주고 얘는 신고가 나섰어요. V자로 올라가면서 직전 고점을 그냥 돌파시켜버렸습니다. 쉬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는 9월 달, 10월 달 빠지고 올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도 그랬어요. 예. 2월 달까지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에 머크도 신고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차트 보시면 애플은 살짝 반등 나왔다가 다시 빠지고 다시 또 역연자로 꺾이면서 12월과 연초에 저점을 깨버렸었어요. 이 저점을. 근데 암젠 같은 경우는 11월 초까지 계속 고점 찍고 나서 1월 달에도 그 전에 이제 10월 달, 9월 달 급락 나오기 그 고점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도 유동성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요. 돌아가면서 올해부터 딱 들어서 그러니까 1월부터 자 빅테크가 이제 딱 이렇게 올라가죠.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애플이 딱 치고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암젠은 1월 달부터 계속 지금 민 거예요. 사실 계속 우리처럼. 근데 7월 말부터 뭔가 변화가 나오죠. 제가 7월부터 계속 여러분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공개 방송에 그랬어요. 이 암젠 차트를 얼봉 보여드리면서 더 이상 빠질 줄 없습니다. 예? 이런 사항을 제가 지난달부터 공개 방송에서 유튜브 제 김목만의 맥점 매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신청하셔가지고 공짜니까 무료니까 시청자분들 제 방송을 매일 들으셔야 돼요. 장 마감하고 3시 30분부터 4시까지 하니까요. 자 8월 달 하니까 어떻습니까? 애플이 여기서 급락이 나와버려. 이 무거운 주식, 이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이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 급락 나와버리면요. 이거 한 번에 못 돌립니다. 못 돌립니다. 증시 격언에 오름 30일, 내림 3일이란 말이 있죠. 딱 그 꼴이에요, 지금. 얘는 또 올라가면 또 얻어맞습니다, 이거. 애플 꺾이니까 어떻습니까? 암젠이 실적 발표 나서 급등이 나버리죠. 얘도 뭐 시총이 지금 뭐 150조 이상 되거든요. 근데 3일 만에 15% 급등이 나버려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차트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YCC 수정 정책 변경, 그다음에 뭐 국채 발행,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S&P 500 기업들 고평가 논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 배제하고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플이 IT 섹터에서 대장이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암젠이 1위 기업이잖아요. 그죠? 1위 기업의 위치가 8월 들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이제 미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미국이 지금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 S&P 바이오테크 ETF, 얘네들은 아직 안 돌았어요. 근데 암젠이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화이자하고 이제 뭐 다른 모더나라든지 그런 기업들 때문에 그런데, 그들 기업들도 제가 보니까 화이자든 더 이상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수렴형 만들고 나서, 이게 장기 로고입니다. 돌파하고 나서 지금 계속 저점을 이런 식으로 높여나왔잖아요. 1년 동안. 여기서 이제 터닝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 암젠이 저렇게 움직이고 다른 애들이 이제 몇몇 종목군들 움직이면, 그 바이오테크 ETF도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의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도 그 차트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 드렸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으면 단기간에 바로 안 빠진다 하더라도 결국 시간 지나고 나면 빠질 수밖에 없고 주가라는 것은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다 그러면 단기간에 막 치고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놔두면 결론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서 지금 나스닥 바이오테크도 마찬가지고 S&P 바이오테크도 그런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여기 차트 보시면 여러분 빠지겠습니까? 더 이상? 1년 반 동안 장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코바닥이죠. 원래 이제 중장기 3바닥 외에는 없거든. 근데 워낙에 이제 거래가 안 나왔고 지난달까지 빅테크가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 미국도 유동성은 한계가 있는 가운데서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이쪽 애들이 재발 쪽이 찌개질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애플도 꺾이고 어제 또 엔비디아도 꺾였죠? 엔비디아. 그 뭔가 이제 미국도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차트 보면 딱 맥점이죠. 어찌 보면 이것도 이태리 장인 패턴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것도 지난 7월 26일 날 2차전지 급등 나올 때 요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개인이니까 일부 물량은, 그죠? 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자금 여력이, 투자 금액이 크시고, 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증권 계좌에 뭐 현금 10억 이상, 예? 있으신 분들이 뭐 집이 없겠습니까? 차가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어요? 그분들은 여유 있게 좀 가져가도 돼. 근데 이제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예, 자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저항 구간에서는 일부라도 차익해주고 다시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분할 매수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 크신 분들이야 뭐 2년, 3년 계속 끌고 가도 되죠.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기술적으로 제가 이 로고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로고 차트. 제가 그 지난주 7월 말일 날 2차전지 26일 날 고점 찍었을 때 요걸 보여드렸어요. 2차전지 K 누딜 지수.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여러 업종에 이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코스닥은 이제 에코프로 BM이 일반 전기전자 업종, LNF가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봐도 되는데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죠. 예. 지난달에 그 7월 26일 날 이 고점 저항선을 그러니까 여기 슈팅 났던 오버슈팅. 거기 딱 살짝 돌파했다가 오전에 거기서 윗거리가 나와버린 겁니다. 예. 이번 달에 거래 확 죽어버리니까 그죠? 조정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 지금 밀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방 경직 정도는 확보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2차전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내일 뭐 에코프로가 MSCI에 이제 편입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우지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제가 그날 이것도 보여드렸습니다. 바이오 K 누딜지스. 얘는 쌍바닥 나왔다 그랬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락 7파 나오고, 그죠? 쌍바닥이다. 하락 7파, 2년 반 동안 하락 7파가 월봉에서 나오면요, 어지간하면 더 이상 안 빼거든요. 진짜 망할 기업 아니면. 그러니까 지난달에 제가 그래서 7월 달부터 여기서부터 말씀드린 거죠. 예, 이번 달 지나니까 양봉 나와버리죠. 물론 이 추세를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이 하락 트렌드.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더 탄력 있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왜? 거의 3년 동안 이어왔던 하락 트렌드를 돌파하기. 지금 이번 달은 돌파 직전이야. 저도 이번 달에 돌파를 할지 아니면 다음 달에 돌파를 할지 저도 모릅니다. 아직은. 그러나 적어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지금 많이 생긴 그런 위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예. 반도체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제가 그 지난달부터 반도체도 계속 기다리셔야 겠습니다. 왜? 김봉만의 맥점 매매는 제가 왜 맥점 얘기하는 이유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박스권 장세에서는 가급적이면 막말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하려고 좀 기다렸어. 근데 무슨 재료 나와서 올라가 버려? 예. 그럼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주식 하면서 그런 경우는 진짜, 예.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은 팔이 날개축제 하나 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예? 메뚜기 더듬이 하나 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원칙은 뭐다?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가급적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바로 맥점 매매예요. 매도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반도체도 제가 4월 달에 여기서는 얘기하고 나서 여기서는 지지 맥점이고 돌파하고 나서 지지했던 자리니까. 근데 급등시키고 나서 이 저항 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점이 또 오른쪽 어깨까지 왔고. 그죠? 기다리는 게 좋죠, 이게. 예, 더 기다리면 현재 가격보다 더 싸게 줄 그 가격대가 옵니다. 종목별로. 예, 기다리세요. 자리가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이거? 들어가 봐야 먹을 게 없거든, 지난달부터.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리시라고 하는 거고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이제 서서히 매수하셔도 됩니다. 다른 이제 개별주는 기다리십시오. 예. 자, KRS 헬스케어 업종은 어떻습니까? 이거 딱 맥점 아닙니까? 여기가 아까 2012년도 금리 인하했을 때, 금리 이제 본격적으로 인하한 그런 구간이고, 거기에 저점이었죠? 자, 금리 지금 동결로 가잖아요. 계속 1월 달부터 한국은행이. 예. 빠르면 이제 내년 한 1분기 정도 금리 인하한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동결로 가니까, 더 이상 인상할 이유가 없어. 미국도 인상 안 할 거 끝났어. 예.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도 안도의 지금 반등, 아직은 반등이죠. 그동안 하도 많이 밀었으니까 2년 반 동안. 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빅테크가 또 바로 안 움직이고 미국도 우리도 뭐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지금 바로 또 수급 붙을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급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이터.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데이터를 주식이란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자료를 통해서 하시면 적어도 막말로 못 먹더라도 예, 기준은 생긴다는 얘기예요. 우왕좌 안 하고 내동매매 안 하고 예, 그냥 밀고 가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제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한미반도체 좋죠. 좋은 기업이죠. 저도 4월달에 막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죠? HBM. 예, 이스페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미리 선반영 된다는 얘기지. 2차 전지도 마찬가지. 예? 5년 뒤에, 10년 뒤에 주가가 지금 몇 개월 만에 선반영 돼버리면 그 이후에는 재미가 없어. 아무리 좋은 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카카오가, 네이버가 재작년에 최고점 찍고 나빠서 빠졌습니까? 삼성전자가 2021년도 1월 11일 날 정확히 96,800원 고점 찍고 나서 지금 3년 가까이 빠진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왜? 그 당시에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동학개미 운동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물밀듯이 그냥 예? 감기 어린 그런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냥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급등을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기업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고 일시적인 수급 예? 블랙홀 현상 때문에 갑자기 올려니까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거예요. 자금이. 지금도 그런 거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한미반도체하고 한미약하고는 별개의 기업입니다. 예? 계열사가 아니에요. 자, 보시면 올해 이제 한미반도체가 매출액이 한 2천억 정도 예상되고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이제 올해는 안 좋으니까 500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죠? 당기순이익은 예, 계열사 이제 지분평가 이익 때문에 1,800억 정도. 내년 예상은 이제 올해보다 많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반도체 업황이 이제 터닝이 나오니까 3,500억 정도 작고 영업이익도 올해 대비해서 거의 한 2배, 2.5배 정도 증가 1,200억.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현재 어제 기준의 시가총액이 4조 6천억이에요. 자, 그럼 오른쪽에 한미약품 한번 보시죠. 올해 매출액이 1조 4,800억. 예? 예, 북경 한미가 선전한다 그러면 그 이상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천억입니다. 연결 기준입니다. 자, 당기순이익이 1,400억이죠. 예, 영업이익은 지금 올해 한미약품 대비해서 한미 반도체 대비해가지고 한미약품이 거의 4배 가까이 높습니다. 내년에는 한미약품이 매출이 1조 6천억. 그죠? 예, 그 다음에 영업이익 2,300억. 한미 반도체보다도 2배 높죠? 예,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한미약품이 3조 5,600억이에요. 한미 반도체보다도 시총이 1조 원이 한미약품이 낮습니다. 작습니다. 저도 한미 반도체를 4월 달에 반도체 저점에 추천했던 사람입니다. HBM 갈 대장이라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은 매수 맥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도 부담이 가는 가격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 한미약품은요, 프랑스 사노피에 기술 수출했던 기술 수출했던 것까지 다 반환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몇 년 전에 뭐 독일의 베링거라든지 예, 기술 수출했던 거 다 반환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증권사에서는 한미약품의 목표 주가가 최소 36만 원, 40만 원인데 원래 그 제약바이오는 꿈을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영업 가치보다도 기업의 그 파이프라인 가치를 더 많이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 관련 기업들도 5년, 10년 동안 뭐 영업 적자가 막 200억, 300억 계속 적자 나도 주가는 시총이 막 1조 이상 되는 기업도 많잖아요. 그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치를 더 높여주는 거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바이오 평균 PER, 퍼가 50배거든요. IT는 지금 27배도 비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적어도 IT보다도 제약바이오의 프리미엄 가치를 높게 잡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얘네들 하나 터져버리면 그는 끝나니까. 신약 하나 터져버리면. 근데 이 한미약품 같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 주가가 얘는 그 신약 수출했던, 기술 수출했던 거 다 반환을 했기 때문에 그냥 영업 가치만 얘기한 그 목표 주가예요. 지금 36만, 40만 원이. 예? 요 실적에 대한 가치만 지금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거의 30개 되죠. 예? 예, 북경 한미가 또 고지혈증, 비만 치료제. 예? 선발 기업이죠. 북경 한미 18년 만에 턴어라운드 성공했죠. 그 다음에 또 2분기 한미약품 실적 나빴습니까?
한미사이언스 2분기 실적 8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막 거의 상한가 수준으로 급등 나와버리죠.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이, 아니, 제가 봐도 지금 한미약품이 싼데, 아니, 여기다가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비알코올성 간염 치료제, 예? 듀얼 아고니스트, 2년 전에 기술 출시했죠. 머크에 1조 2천억. 그 다음에 또 트리플 아고니스트 또 있죠. 이제 신약도 이제 기술 출시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야. 이렇게 시선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수베타시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DDR5부터 해가지고 다 여러분들께 3월달, 5월달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도체. 예, 근데 지금은 재미가 없어. 지금은 너무 빨리 올라가 주가가. 예, 예,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한 100% 넘게 올랐는데 이 시간에. 자, 이스페타가 올해는 매출액이 거의 한 7천억 예상. 예, JW 중해제약도 한 7,500억. 내년에는 외형은 거의 비슷하네요. 보니까 8,400억, JW 중해제약은 8,200억. 외형은 거의 비슷하죠. 연결 기준입니다. 자, 영업이익 이스페타가 DDR5 관련 PCB 관련 종목 중에서는 가장 실적이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얘가 1,000억이죠. 그죠? 심택하고 뭐 다른 기업들은 올해까지 실적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얘만 대장이 돼버린 거예요. 많이 올라간 겁니다. JW 중해제약은 800억. 예, 내년에는 이제 이스페타도 1,300억. 이스페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리면 이제 주가가 이제 하방 경기가 확보할 겁니다. 예, 지금 시총이 지금 2조 원이에요, 2조 원. 2조 원. 어제 기준 했을 때 2조 100억. 그 다음에 지금 JW 중해제약은 제가 지난달에 그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가 그때 6천억이었어요, 6천억. 6,400억이 500억 됐거든요. 6천억 초반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800억인데 이것도 그냥 무슨 이 성장주잖아요. 특히 성장주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을 높게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제약주지 않습니까?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AI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신약 개발한, 벌써 이 기업 같은 게 2개나 나왔잖아요. 그죠? 거기다 뭐 아토피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그죠? 시간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카데미에서 제가 설명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아카데미 할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한미처럼 다른 신약 파이프라인 같이 다 배제하고, 제가 지난달에 이 자리에서 처음 추천드렸을 때가, 아니, 영업이익이 800억인데, 여기다 PER 곱하기 10배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8천억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6천억이었어, 6천억. 주가 얼마 샀었습니까? 그죠? 지금도 현재 시가총액이 8,500억이야. 기술적으로 이제 조금 기다리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개인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 기업의 성장성부터 해가지고 실적을 보게 되면, 이 실적만 가지고 아직은 제가 보다 싸요, 주가가 사실은. 쌉니다. 저쯤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현재 실적만, 올해 실적, 내년 실적만 가지고도 주가 싼 거죠. 싼 겁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시선이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는 거야. 거기다 이제 금리 인상도, 예. 미국도 이제 고점을 어느 정도 나왔다, 찍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바이오 여러분께서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코스닥하고 이제 거래대금이 지금 확 줄죠. 이 그림도 제가 여러분 몇 차례 보여드렸는데, 예, 근데 거래량은 지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종목별 장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달에 거래대금 많이 터졌던 2차전지 같은 경우 반도체는 좀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 거래대금이 확 꺾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융자 쓰지 마세요. 신용융자. 신용융자가 지금 거래소도 마찬가지. 코스닥 꽉 찼습니다. 좀 자제하시고. 고객탁감 좀 한정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 전략 제가 말씀드리면, 자, 미국 섹터 변화가 생기고 있다. 빅테크 조정 나온다. 예, 이거 뭐 조정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도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소비재,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산업재.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상반기 때 많이 못 올랐던 못난이 종목군들이, 예, 빠질 때는 크게 안 빠지고 7월달 넘어서는 오를 땐 더 많이 올라가더라. 예, 그런 변화가 우리 시장에도 오고 있다. 반도체 제가 지금 2달째 얘기하는데요. 기다리십시오. 예? AI이고, AI는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AI 관련 종목군들은 다른 종목을 사시는 거예요. 다른 종목. 이거는 제가 다음 주 아카데미에서 제가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만은 DDR5, HBM, 예, 요건 좀 기다리시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그죠? 예, 꾸준하게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우선은 대표 관련 기업들 보세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미약공은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눌림목 줄 때 보시고, 뭐 삼성바이오로스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 자, 오늘 화장품하고 여행주 그 급등 나왔죠. 그죠? 지난주 제가 화장품 관련주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개인들의 허를 찌른다 그랬죠, 시장이. 예, 지난주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올인하면서 이쪽은 다 손절해 버렸거든.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한 마리 나오니까 그냥 급등 나버리지 않습니까? 이 판이 바뀔 수 있습니다. 판이 바뀔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중국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단체 관광객 허용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다른 동남아, 다른 나라들은 4월 달에 다 허용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 관광객도 있고, 미국 관광객도 있고, 일본 관광객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평균 한 250만 원 소비를 한답니다. 3박 4일 동안. 그 중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이 화장품입니다. 한 70%를 산대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인들은 한 150만 원 정도 국내에서 소비를 하는데 그 여행 기간 등에 옷을 많이 산답니다. 의류를. 예. 그리고 일본 관광객들은 한 100만 원 안팎밖에 안 쓴대요. 근데 일본인들은 이제 음식을 많이 사 먹는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단체 관광 허용한다 그러면 이 시장이 또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화장품하고 여행주들도 뭐 호텔신라 면세점도 마찬가지고 워낙에 늘어났기 때문에 카지노도. 그래서 이후에 눌림 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관심 가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메이저 수급이 양호한 종목 가운데 눌림목 주는 종목군들.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요 수급이 계속 들어오죠. 예, 오늘도 막 올라가죠. 이게 눌림 줄 때 여러분들께서 분할로 보시라는 얘기지. 예, 이런 종목 눌림 줄 때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 예, 이런 종목군들 계속 지속해 관심 가지시고 8월 말까지도 하고 9월 한 만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종목 장세다. 그래서 지수보다도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 유지하시고,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유튜브 공개 방송 없습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 날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